자, 이번 보고서는 효성,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같이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CJ재단과 그 다음 PI 첨단 소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성, 호실적은 지속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컨센서스를 23% 상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제 지분법도 비수기에 좀 선방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효성 TNC 같은 경우 최근에 좀 급등했었죠. 그래서 스판덱스 강세이고요. 효성 첨단 소재도 최근에 그 수소 연료전지 중단 때문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타이어 코드가 여전히 강세 지속이고요. 효성 화학 같은 경우에 11월 설비 트러블로 감익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설비 투자 공장 증설 요것 때문에 지금 기대감은 좀 있는 상태라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 국내외 변압기 판매 호조에 증액이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첨단 소재 아라미드 탄소 섬유 개선, 그리고 베트남 설비 가동, 그 다음에 신재생 수요 증가. 그래서 지금 PER이 5.1배로 굉장히 저평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한 93,000원 정도 내서 어제 이제 떨어져서 이제 92,300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좀 지금 가격대이지 않나. 지주사이지만. 네, 그래서 뭐 하향을 지금 진행했는데 하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캐피탈 매각에 따른 중단손 마이너스 1,000억 정도, 그리고 코로나로 때문에 적자. 하지만 이제 주당 배당 정책을 유지하는 걸 써가지고 역산을 하면 한 14만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효성 같은 경우에 이 떨어졌다가 결국 이제 배당의 힘으로 주가를 들어 올렸던 거죠. 사실은 뭐 호재도 있긴 했었지만 공장 증설에 대한 그래서 엄청 많이 떨어졌고 여기서 이제 배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급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저점을 거의 다가왔었고 이제 반등이 또 다음 주 시장부터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그 효성의 밑에 예하에 있는 방금 효성 TNC, 효성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이런 것들, 또 효성 화학, 그 다음에 효성 뭐 ETN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초반에 그래서 효성 그룹 자체가 엄청 높이 주가가 올라갔었고 고점이 12만 원까지 형성이 되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2년도부터 공장 증설이 되고 설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바뀔 거고, 또 1월에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바람이 좀 불고 또 수소에 대한 바람이 불게 된다면 당연히 또 효성 첨단 소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효성도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월봉까지 보시면 월봉도 최단기간에 좀 찍었다가 급하게 좀 내려왔죠. 그래서 약간 가격 조정을 좀 받았고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올라갈 힘은 저 나름대로 좀 갖고 있지 않나라고 좀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효성에 대한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기 바라고, 지주 회사다 보니까 사실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개별적으로 볼 거는 없어요. 볼 건 없는데 PR이 정말 낮다라는 거. PR 정말 낮다라는 거. 물론 2018년도에도 0.34%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의 투수 방어급으로 나오긴 했는데 18년도면은 요때인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죠.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의 이제 회사들의 좀 그 호재들이 좀 널려 있고 사업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다 사업 여러 부분에 있어서 계속 활용이 돼야 되고 또 가격도 안정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괜찮은 업체이지 않나 싶고, 그래서 이제 효성 중공업까지 보시면 변한 건 주가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은 약간의 하회,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간의 상회라고 좀 되어 있고, 이것도 좀 이연 수요들이 좀 발생을 했고 미국 공장들에서 좀 개선 중이다. 그래서 해외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 건설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원가 상승이 좀 영향이 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부터 강한 회복세 시작이 됐고 그래서 22년도도 굉장히 좋은 상황으로 예상을 한다. 하지만 현대차의 수소 프로젝트 중단, 그다음에 중소형 건설주의 하락, 전력 부분 경제사 대규모 충당금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소형 건설주 하락세는 신경을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나 윤석열 이제 또 대선 후보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 잡기 위해서 또 신규 건물들을 많이 지을 거기 때문에 건설주들은 분명히 이제 수혜를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이 현대차 수소 프로젝트도 취소가 아니라 중단도 아닙니다. 기사 잘못 난 거 중단이 아니라 지연인 겁니다. 지연. 그래서 악재 중에 두 개가 이미 사라졌고 중공업 부분의 마진 부분 이거는 이제 좀 어쩔 수가 없고, 여기는 일회성이죠. 일회성. 결국엔 악재는 지금 세 개가 적용됐긴 했지만 악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가 보시면 주가 굉장히 일봉상 되게 많이 내려왔고 거기 배당락까지 좀 왔거든요.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횡보를 하던 요 주가가 결국에는 하락을 하게 됐고 거의 지금 최고가의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2018년도 상장한 이후에 8,000원 정도 찍다가 이제 중공업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주가를 쭉 탔고 다시 완만하게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가격대에서 비하면 이때가 9만원 찍었던 게 사실은 한 번 찍고 뿅 찍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7만 여기까지 가지 않을까? 여기 7만원 요 정도, 7만 8천원? 그럼 지금 뭐 저점으로 52,000원이라고 치면 지금 현재 주가가 52,000원인가요? 57,000원? 57,000원 잡으면 77,000원, 주당 그래도 2만원 정도의 수익은 좀 날 것 같다. 그래서 좀 너프하게 좀 기다리시고 좀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재무제표 보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조금은 달라지는데 뭐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실적들이 뭐 그렇게 막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4분기도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매출액이 부진하고 영업이익 들쑥날쑥하고 요것 때문에 조금은 좀 어떻게 되나 싶기도 합니다. PR이 10배고. 그래서 그렇다면 차라리 이 효성 중공업보다는 그냥 효성을 사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주당 2만원씩 뭐 차이 나는 건 비슷하니까. 그죠? 일본 주봉상으로 보시면 사실 거의 뭐 전 고점이 없다시피 해서 쭉 떨어졌기 때문에 물론 여기까지 올 수 있지만 여기도 거의 11만원이면 지금 2만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12만원까지도 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효성을 사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CJ 제일대당입니다. 제가 이것도 되게 유심히 잘 보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또 주가가 또 반등을 조금 해가지고 조금 아직 좀 돈이 없는데 자금이 좀 얼른 생겨서 매수를 좀 하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 YOY로 11.4% 매출액, 영업이익은 4.7% 상승입니다. 자, 비용 부담에 대한 상승분을 반영을 했고요. 판가의 판매량도 일부 조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회를 좀 했다라는 거 할 거라는 거. 그다음에 B2B라든가 편의점 온라인 성장세가 유의미하고요. 주력 제품 외형 확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비용 집행이 이어짐에 따라서 내부적인 좀 조정이죠. 네, 그래서 원재료의 투입 가격의 추가 상승에도 B2B 중심의 활익률 축소, 그 다음에 일부 판관비 등의 이익률 방어가 가능할 것이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성장성이 지금 잘 보이고 있고, 특히 뭐 일본에서도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1년 10월에 진행했던 이 두 달, 세 달 전에 진행했던 메이저 품목의 가격 인상이 22년 이후로 가시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물건 가격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다. 라는 거. 바이오 부분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딘 회복 속도가 외식 경기에 대해서 더딘 회복 속도가 좀 문제이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있고 또 베트남 돈가락에 이어서 인미 육계 가격 변동에 의해서 또 사료비 증가로 인해서 조금 이익이 조금 축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 내적인 그 조정으로 인해서 좀 회복을 좀 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좀 주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이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이죠. 부담이 없는 밸류에이션이고 기대치 조정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올라가고 뭐 투입비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뭐랄까요 하락의 요인들이 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일봉을 보시고 주봉을 보시면 좀 차이가 생기죠. 일봉은 별로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는데 물론 여기 찍고 온 게 변화가 크긴 하지만 그 회복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주봉사로 보면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물론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걸 좀 보고 있는 거고 그 월봉상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여기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 정도 더 찍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항상 CJ제당이 지키고 있는 이 가격대를 한 번만 더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 기간 안에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놓겠다. 라는 거. 재무제표 보시면 꾸준히 우상향하는 엄청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 잘 확인하셔야 될 거고, 요 부분들도, 여긴 또 거의 기저현상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매출 늘 거고 2021년도부터는 매출이 더 늘겠죠. 왜냐면 메이저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유까지 보신다면 CJ제일제당은 정말 요 32만원, 30만원 선에서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주가가 좀 높이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지만 그래도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코스피 200에 편입됐던 기업 중에 하나 PI 첨단 소재입니다. 자, 매출액은 감소, 영업이익도 감소, 그래서 소폭 하회할 예정이고요. 계절기적 이제 비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판관비 인상이 이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22년도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상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되어 있고. 또 그래도 원재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수익성이 좀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도 결론적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저하고의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 보는데, 이 쿼터부터, 2분기부터는 본격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판가 상승을 좀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주요 원재료 가격도 가동 제한이 완화되는 2월 말부터는 안정 구간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서 원가는 떨어졌는데 판관비가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좀 극대화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 하반기에는 또 신규 라인이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 시에는 약 7,000톤에 대한 물량이 상승을 한다. 그래서 PI 필름에 대한 전방 수요는 강하고 내년 하반기에도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증설하고 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생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일봉상으로 굉장히 막 그 코스피 200 편입주들을 보시면 굉장히 좀 왔다 갔다 한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PI 첨단 소재는 꾸준히 올라오면서 기대감 좀 부풀어 올렸고 그 기대감이 터졌을 때부터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고 다시 찍고 올라온 느낌. 그래서 코스피 200이 이때쯤 12월달 정기 변경이 됐을 텐데 그 특혜를 그렇게 크게 많이 노리지 못했다. 이번 연도에는 거의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이 앞에도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하락세를 겪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번 쭉 올라왔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왔지만 다시 언제 이렇게 하락할지 모르니까 좀 두고 보시고 오히려 4분기 실적이 나오는 2월 그리고 3월, 4월까지는 하락할 수 있겠다. 하지만 4월 이후 5월, 6월쯤에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 거의 다 우상향하고 있는 좋은 회사이지만 4분기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른다. 4분기. 그쵸? 3분기는 그래도
상승을 했지만 4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 PI 첨단소재까지 좀 알아봤고요. 각 종목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네,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